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발장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답안 보시면은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그리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품목.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품목 뭐가 있었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고추랑 브로콜리. 자, 요렇게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배추, 무, 대파, 당근, 시금치, 단호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됐다고 했죠. 양상추까지 요렇게 있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러한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냐 그 내용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재파종 그리고 재정식 보험금 산정 나와 있어요.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자, 먼저 1번 지급 사유 보시자면은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들어가야겠죠. 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비율이 나와요.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재파종이나 재정식을 한 경우에 보험금을 몇 번 지급하냐?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한다. 자, 중요 포인트 두 가지 있어요. 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보험 가입 금액의 20%를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에 면적 피해율을 적용시켜서 우리는 재파종이나 재정식 보험금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면적 피해율은 피해 입은 면적을 보험에 가입한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계약자가 얼만큼 면적에 피해를 입었냐 그렇게 면적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요만큼이 통째로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에 지금 재파종, 재정식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구나. 이 내용이 우리 추가가 되었구나. 요렇게 살펴보시고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우리 지급하죠. 경작불능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냐? 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제 일정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자, 우리 지금 보는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의 경작불능 보험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형이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경작불능 보험금은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30, 40. 자, 계약자는 자기 부담 비율을 20%냐, 30%냐, 40%냐, 여기에서만 지금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에 이 각각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금 계산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언제 지급이 거절되냐?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경작이 불능해요. 그래서 나 그거를 보험금으로 받을게요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는 그 해당 농지에 더 이상 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지폐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에 산지폐기를 하지 않았어. 자,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험계약 언제 소멸하냐? 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을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계약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급보험료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림 2-27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 식물채 손해 정도 비율 어떻게 조사하냐? 아, 이렇게 표본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냐? 요 내용 잘 봐두셔야겠죠. 자, 먼저 이 생산비 보장보험금 언제 지급하냐 보시자면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생산비 보장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고추 품목 나와 있어요. 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냐? 고추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가 있는 경우, 병충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큰 틀을 보시고요. 자,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먼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먼저 병충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병충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병충해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경과 비율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준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은 우리는 고추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경과 비율 곱해줘요. 그리고 피해율 곱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병충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병충해별로 우리 등급별 인정 비율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금 그 인정 비율을 적용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에서 먼저 보상한 보상액을 빼주면은 우리는 그거를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은 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먼저 그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자, 고추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 어떻게 외우냐? 저는 앞 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자, 병충해가 있는 경우 요 한 가지 케이스만 먼저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 자, 요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케이스엔 여기에서 병충해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할게요. 잔경피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쵸? 자,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여기에다가 계약자가 책임져야 될 자기부담금을 빼주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지난 시간에 봤죠? 별표 7 참조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별표 7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 요 내용이죠. 고추의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제 담배 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어디예요? 담배 나방은 지금 2등급에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인정 비율 50%다. 그럼 아까 앞에서 본 공식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 이게 우리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이 병자리에 50%니까 0.5를 넣어주는 거다.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이 별표 7 내용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 요 내용 보다 온 거죠. 자, 여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별표 7을 참고해라. 별표 7이 방금 앞에서 본 내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튼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데, 자, 일단 공식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경과 비율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추의 경과 비율 어떻게 구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사고가 수학기 이전에 발생했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경과 비율을 각각 다르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가번 케이스는 우리 이제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한 경우 경과 비율 어떻게 구하냐? 자, 먼저 여기에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에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이 우리는 경과 비율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다 적어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알파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했죠.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매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 교재가 개정되면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52.7로 바뀌었어요. 자,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은 여러분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52.7%로 한다. 숫자 단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장일수가 뭐냐? 생장일수는 고추를 정식한 날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짜까지의 경과일수를 우리는 생장일수라고 하고요. 다음 분모 자리에 대입하는 표준 생장일수는 뭐냐? 자, 표준 생장일수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고추의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모 자리, 표준 생장일수는 무조건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자 자리의 생장일수, 이 생장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정식한 날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그 생장일수를 분자 자리에 대입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알파 값, 준비기 생산비 계수, 이거 우리 10회차에는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은 52.7%라고 했죠. 요거는 무조건 이제 여러분 암기해서 쓰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4번 보시면은 여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당연히 2를 초과할 수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에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대.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정리한 요 공식 암기하셔가지고 경과 비율 산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추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냐? 자, 공식 아주 심플합니다. 1에서 수학 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값을 빼주면은 우리는 수학기 중에 경과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수학일수가 뭐냐? 수학일수는 수학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일수를 우리는 수학일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을 개시한 날부터 수학을 종료한 날짜까지를 우리는 표준 수학 일수라고 합니다. 자, 수학기 중에 사고가 났어요. 이런 거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제 수학 일수 가져오고 표준 수학 일수 가져와서 이렇게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과 비율의 포인트가 뭐냐? 경과 비율의 포인트는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얘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암기할 사항은 먼저 알파 값이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52.7로 한다. 요거는 여러분 단순 암기, 이거번에 개정된 내용이다. 자,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 얼마로 해요? 자, 표준 생장일수는 100으로 지금 픽스되어 있다. 고정된 값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암기하시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할 때 잔경 피병이라고 했죠.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과 비율,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다 살펴봤어요. 이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여기 나와 있죠.
자, 고추의 피해율은 피해 비율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고 미보상 비율을 1에서 빼준 값을 지금 곱해주면은 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피해 비율을 알 수 있고요. 자, 손해 정도 비율은 지금 별표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올게요. 자, 지금 요 내용이 우리 별표 6의 내용이죠. 자, 손해 정도가 어느 구간에 해당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요 손해 정도 비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손해 정도가 75%다 이렇게 줄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피해율 구할 때 손해 정도 비율에 75를 쓰냐? 아니죠. 75%는 여기 60에서 80 여기에 해당하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손해 정도 비율을 80으로 대입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손해 정도 비율 자리에 80%니까 0.8을 넣는구나. 자, 요게 바로 손해 정도 비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에서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적용해주면은 우리는 고추의 피해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지금 우리 고추 품목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4번 보시면 이번에는 브로콜리 나와 있어요. 자, 브로콜리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하는 거 동일한 내용 여기 아래 나와 있고요. 자,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잔경피 마이너스 자기인데요. 우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잔경피 병이 아니고 잔경피 마이너스 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일해요. 고추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빼주면은 우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알 수 있고요.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자기 부담금 알 수 있다. 자, 고추랑 동일한 내용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뭐가 틀리냐? 요 경과 비율 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자, 마찬가지로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학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공식 어떻게 되냐? 자, 동일해요. 공식 기본 공식은 동일한데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이 지금 우리는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브로콜리의 경과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뭘 외워야 되냐? 자, 아까 제가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우리는 간단하게 알파라고 부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알파 값이 고추랑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 값을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고추랑 마찬가지로 이 브로콜리의 알파 값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알파 값은 49.2%입니다. 자, 요 내용이죠. 자,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은 49.2%다. 자, 이거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장일수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표준 생장일수는 그냥 픽스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브로콜리는 표준 생장일수 130일입니다. 자, 여기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요 표준 생장일수는 130이다.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두 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암기하시면 마찬가지로 생장일수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입하셔가지고 이제 브로콜리 품목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 비율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브로콜리도 수확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경과 비율 구하는 공식 아주 간단한데요. 1 마이너스 수학 일수를 표준 수학 일수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는 브로콜리의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학일수가 뭐냐, 표준 수학일수가 뭐냐,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브로콜리 피해율 구하는 공식, 이거 조금 다릅니다.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브로콜리의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에 작물 피해율을 곱해준 다음에 1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브로콜리의 피해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면적 비율 어떻게 구해요? 면적 비율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브로콜리의 면적 피해율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작물 피해율이 뭐냐? 작물 피해율은 피해를 입은 면적대에 피해 송이수를 총 송이수로 나눈 값이 작물 피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 자, 여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같은 경우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우리 브로콜리의 피해율 구할 때 이제 면적 피해율에 작물 피해율 곱해준 다음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시키는구나. 요게 지금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포인트 잘 보셔가지고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브로콜리의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어떻게 적용하냐 나와 있는데요. 자, 정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은 피해 인정계수가 0이다. 50%형 같은 경우에는 피해는 0.5고 80%형 피해 발작물은 피해 인정계수 0.8이다. 그리고 마지막 100%형 피해 발작물 어떻게 되냐? 전부 다 피해를 입은 거겠죠? 이러한 케이스에는 피해 인정계수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메밀 나와 있어요. 메밀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자, 메밀 심플한 공식이에요. 우리 많이 봤죠? 가피자 공식이다.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우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메밀의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메밀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정한다. 자, 마찬가지로 메밀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율 구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재배 면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시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개정이 된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밀의 피해율도 정리하자면은 면적 피해율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적용시키면은 메밀의 피해율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면적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이제 면적 피해율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이 피해 면적을 구할 때 도복으로 인한 피해는 70%를 인정을 해주고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우리는 여기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얘가 지금 중요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자, 메밀의 이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메밀의 면적 피해율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피해 면적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도복으로 인한 피해는 70% 인정해주고 도복 이외의 피해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시켜서 지금 우리는 피해 면적을 구해주는데요. 자,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70% 적용시킨다고 했죠? 이 값이랑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은 평균적인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시켜가지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우리는 피해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당연히 계약자 선택한 비율로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배추, 무파, 시금치 얘네 나와 있죠. 배추, 무파, 시금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 마찬가지로 가피자 공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피자 나와 있죠. 가피자 공식으로 배추, 무파, 시금치 얘네들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합니다.
자,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선출한다. 자, 그리고 면적 피해율은 뭐냐? 면적 피해율은 피해를 입은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여기 면적 피해율 지금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 자, 마찬가지로 4번에 나와 있는데요. 피해 입은 면적을 일정 수의 표본 구간으로 나누어 각 표본 구간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 다음에 평균한 값이다. 자,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뭐냐? 자, 별표 위에 따라서 조사한 비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배추, 무, 파, 시금치 이 품목들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가피자. 자, 여기에서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호박, 당근, 양상추 마번에 나와 있죠. 단호박, 당근, 양상추 세 가지 품목에 우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가피자 공식으로 구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은 피해 비율의 손해 정도 비율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 내용 나와 있죠? 자,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이번에는 면적 피해율이 아니고 피해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자, 여기에서 피해 비율은 뭐냐?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그거를 피해 비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 손해 정도 비율은 자, 손해 정도에 따라서 별표 6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본 배추, 무파, 시금치는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었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단호박, 당근, 양상추는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보상 비율은 별표 위에 따라서 지금 조사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호박, 당근, 양상추랑 앞에서 본 배추, 무파, 시금치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비율을 지금 자기부담 비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주 간단하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구하는 공식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물 특정 그리고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한 포인트는 고추랑 브로콜리 품목이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추랑 브로콜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마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첫 번째 특이 케이스. 자, 그리고 경과 비율을 구할 때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냐, 수확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경과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 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 자, 요게 기본적인 우리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금 경과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52.7%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49.2%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숫자가 지금 다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표준 생장일수 이거는 사전에 결정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고추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 표준 생장일수입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라고 했어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생장일수가 130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전에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특이하구나.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 어떻게 구했냐?
자, 도복으로 인한 피해는 70%를 적용했고 도복 이외의 피해는 손해정도 비율을 곱했다. 여기까지가 특이사항이다. 요 정도 지금 크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